이석우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아 답답해서 제가 또 흥분했네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저도 답답합니다. 아니 지금 이거 아주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예. 미국에 이제 그 조야에 예. 이쪽으로 조금만 놓으십시오. 예. 여기다 놓고 쓰셔도 됩니다. 아, 그럴까요? 오늘 여기다 놓고 쓰세요. 국익 이야기 나왔는데 국익에 대해서 지금 노무현 10주기 맞아서 노무현 파리도 하지 않습니까? 예. 노무현은 그래도 일부는 국익을 위해서 한 건 있어요. FTA 한미 그다음에 FTA 했죠. 제주 해군기지 했죠.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도 결국은 했죠. 네. 그 사람은 그나마 국익은 그나마 했어요.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 그나마 그런 건 했어.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점만 받아가지고 앞에 국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우리 도움이 되는 어떤 실용 측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깡그리 다 부정해버리고 그나마 조금 나았던 부분은 다 깡그리 부정해버리고 이념이라든지 뭐 무슨 이념 과잉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만 부풀려 가지고 그걸 또 계속 더 하겠다고 새로운 노무현의 실체가 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지금 글쎄 이제 국민이 이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그 얘기부터 그럼 뭐 나온 김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요즘에 제가 이 텔레비나 이런 걸 봐도 아니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온 아침부터 뭐 노무현이 갑자기 그 성자가 된 것 같아요. 아니 뭐 자살한 사람이 뭐 그렇게 위대하고 뭐 잘한 일도 뭐 있긴 있지만 노무현 파리를 해서 노무현 파리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으로 뭐 이득을 올리려는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집권 세력의 얄팍한 그 선전선동술 꼭 북한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일 파리, 그렇죠. 김일성 파리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지금 이제 그 북한 파리, 평화 파리 하다가 다 지금 잘 안 되니까 실패하고 거덜나버렸죠 지금. 네. 거덜나버렸는데 이제 노무현 파리도 경제도 거덜나버렸고요. 네. 그러니 이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를 이제 또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뭐 독재자 후에 이래갖고 뭐 과거 민주파리를 또 끄집어내갖고 민주파리. 그건 한 방에 어떻게 보면 끝나버렸죠. 3대 세습 독재자의 후회가 엄연히 있는데 거기는 한마디 말 못하고 하니까 황교안 대표 한마디 그걸로 끝나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10주기가 오니까 뭐 지금 요번에 드루킹 그 법정에서 또 증언이 또 나왔는데 그 킹크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대규모로 조작하는 그 시스템 그걸 달빛 기사단 그쪽 홈페이지 거기서 다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달빛 기사단은 또 다른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체가 여러 개가 있다는 이야기고 여기저기서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노무현 10주기 맞아서 또 그런 여론몰이를 또 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노무현 파리로 해가지고 또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들은 거죠. 그런데 이 노무현 파리 이 부분은 굉장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면을 보인 건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뭐 소탈한 소탈하게 권위를 좀 탈권이 좀 하고 하는 그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인정해요.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은 있는 거지 뭐. 한 요소일 따름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뭐 보조적으로 하나 있으면 좋은 것이지 그게 국가 지도자의 본질이고 핵심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질적인 측면에서 무능의 측면에서는 여지없이 무능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권 말기에 형편없이 지지율 추락한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국 그 사람이 좋아 보인다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 사는 뭐 세상 뭐 이런 이야기는 말은 좋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걸 현실화시키는 게 그런 말은 누가 못해요. 근데 그걸 국민들이 이제 살기 좋게 사람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입으로 100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다시 또 그 부분만 받아가지고 특히 이 무능의 부분과 이념 과잉의 부분만 받아가지고 또 무슨 새로운 노무현 해갖고 파리에 나선 건데 노무현 정권의 정확한 평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네. 2016년 3월에 네.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 3월이면 언제냐면 노무현 정권이 4년 차에 막 들어갈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 3년 지나고 4년 차 들어가면서 노무현 정권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2016년이 아니라 2006년. 2006년, 네, 2006년 나올 네. 때였습니다. 네. 그때 민주당은 뭐냐면 고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창당해가지고 갈라져 나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야당 민주당입니다. 네. 그때 야당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저 워딩이라서 제가 좀 네. 담아봤습니다. 읽어주시죠. 저는 잘 외울 수는 기억이 나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역량이 특정 가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더욱 제약이 됐다. 그 부족한 역량마저 제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량 미달이다. 함량 미달이다. 그 다음에 이낙연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낙연 총리를 또 이제 다시 이제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뭐라고 했는지. 이분들 참. 근데 이낙연 총리가 이번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그렇죠. 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을 앞으로 어떻게 이낙연 총리가 다시 뒤집을지 뭐라고 해명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낙연 총리가 그때 그 당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분열의 리더십, 전투적 리더십, 독선적으로 막 지금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십은 정부의 어떤 시책도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낙연 씨가 얘기한 이낙연 총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 이거 무슨 우리 우파 정치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노무현 정부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부터 더 하고 있잖아요. 분열의 정치는. 지금 노무현 정부보다 더 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더 하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나마 실용의 측면이 있거나 국익이 걸리면 그래도 좀 양보했어요. 어느 정도 양보는 한 게 있지만 지금은 그 깡그리 무시하니까 이게 더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습니다. 어느 한쪽의 것을 빼앗아 다른 쪽에 주는 방식은 해법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한데. 더한데. 빈곤의 하향 평준화만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당시에 실정으로 무능으로 드러난 거를 지금 더 악화된 현실화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 무능이잖아요. 예. 더 아마추어고 더 실적이 안 좋고 경제는 더 안 좋고. 그 다음에 참 이게 어이가 없는 이야기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여정부는 자주를 내세워서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서도 이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도 실제에서는 속절없이 양보해왔다. 소수의 기분을 좋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익을 지키고 키우는 데는 실패해왔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막 자주 하고 지금 아까도 지금 걱정하셨죠. 이 결국은 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뭐 우리 민족끼리 하는 거 거기에 완전히 넘어가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또 미국하고 하면 또 알게 모르게 또는 할 수 없이 주는 것도 있는 건데 할 수 없이 주는 거는 주는 건데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워싱턴 갔지 않습니까? 예. 가서 2분인가 3분 겨우 하고 2분,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통역 빼면 1분이에요. 그러고 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갔습니까? 무기를 엄청나게 구매하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약속해주고 트럼프 입으로 무기 많이 구매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트럼프가 고단수는 고단수예요. 고단수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 만나러 올 때 이만큼 준다고 해서 온 거니까 한국 국민들 잘 알아들으시오.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죠.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봐야 내가 2분 그것 때문에 2분 만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번에 2분 만나주는 2분 건데 만나주는 거다. 한국 국민들 잘 아시오라고 했는데 그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한 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 성사시켜서 일단 국민들한테 뭔가 좀 뭐 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만나줍니까? 근데 그 지금 무기 구매한 게 엄청난 규모라고 언론이 썼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한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10조 원이란 돈은 그전 10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이 6, 7조밖에 안 됩니다. 10년 동안 구매한 거보다 더 많은 거를 사겠다고 했다는 걸로 지금 언론들이 그 이후에 분석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주고 뺨은 뺨대로 맞고. 완전히 김정은한테도 뺨 맞은 대북 정책 그거를 국민들한테 포장하려고
1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주고 부시한테 가서 한번 만나고 사진 찍고 온 겁니다. 네. 그 10조 원이면 지금 국익이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네. 그 10조 원이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를 많이 사는 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익을 미국하고 얼마든지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건데 네. 아무 허당 대통령 한번 만나는 거에 10조 원 단칼에 걸고 갔다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절없이 양보해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낙연 씨가 분석 잘했네. 그런데 그때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지금 총리가 됐으니 참. 그 이낙연 총리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지금 예. 딴소리하고 딴소리하고 앉았거든요. 이건 뭐 무서운 분이네. 예. 저 양반은 기회주의의 어떻게 보면 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포카페이스 하면서 아니 그때 이낙연 씨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무슨 뭐였죠? 아 민주당. 민주당에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여당으로 갈려나가 버렸죠.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소수 여당이 야당이 됐죠. 네. 거기에 원내대표. 원내대표였어요. 원내대표로서 예.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비판했는데 지금 그때 갈등 그때 무능보다 더한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있으면서 지금 그 자기가 비판했다는 그 꿈을 이루겠다는데 지금 비판한 걸 이루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래서요 우리는 이 좌파들은요 이 세층 진보라고 하는 분들은 타임머신 타고 이렇게 몇 년씩 돌아가서 봐야 돼요. 하도 입으로 막 현란하게 얘기하고 몇 년 후에는 딴소리 하니까 이렇게 짚어줘야 돼. 잘 가져오셨어요. 이거 잘 짚으셨네. 몰랐잖아요 이런 거 우리. 예. 그때는 알았지만 다 잊어버렸지. 예. 여기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그 이낙연 총리 한 말 중에서. 그래서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들은 확실한 자기 정리를 해야 된다. 자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겁니다. 어떻게 지금도 이 말 그대로면 지금 자기 정리해야죠. 지금 자기 정리해야죠. 당신 스스로 해야 되겠네. 이낙연 총리 본인부터 자신이. 하고 본인부터.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자기 정리하시라고 해야지. 그러네. 오. 이걸 뭐 본인이 근데 자기 입으로 연설해 놓고 아시나 싹 또 입 씻고 있으시나. 그건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뭐라고 둘러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얘기는 당시 야당으로서 그리고 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절에 대변인 시절까지 한 양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분석은 아주 정확한 그러네. 분석입니다. 네. 근데 정말 지금하고 너무나 일치하고 지금 더 악화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참 어이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인이었을 때 원내대표였을 땐 그나마 객관적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 비판했는데 자기가 총리가 되고 뭐 대권 주자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문재인을 비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켜 세우고 줘야만 하는 입장이니까 싹 돌변했다. 같은 사안이가 더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기억을 하고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선거로서 그걸 심판을 해야 네. 됩니다. 네. 뭐 꼭 이낙연 총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개혁이라는 게 국회에서 의원들을 압박을 가해서 시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부분들 기억도 하고 국민들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선거로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내년 총선이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타임머신 타고 와서 저희가 그래서 이 이성우 평론가님도 그렇고 타임머신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